자,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명과학을 왜 배워요? 그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잖아. 건강한 삶을 살려면 자기 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되고, 우리가 건강하려면 병을 또 잘 이겨내야 되겠지. 병을 잘 이겨낸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게요? 좀 어려운가? 병을 잘 이겨내는 힘을 뭐라고 하게? 세 글자로? 면역력. 그렇지, 면역력이라고 한다. 우리 오늘은요, 면역이란 과연 어떤 과정, 어떤 원리에 의해서 병을 물리치는 그 내가 힘을 갖게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오늘의 제목은 면역. 조금 재밌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짜잔, 짜잔, 짠. 네, 짠. 면역.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면역이에요. 여러분, 면역 그러면 지키는 거죠. 우리가 역은 역병이에요. 역병을 물리치다 그런 뜻인데, 역병을 물리치다? 병을 물리치다?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지.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방어를 해요. 방어. 내 몸에 아예 못 들어오게. 근데 방어 방법이 두 가지야. 1차 방어. 그럼 뭐가 있겠어요? 네, 2차 방어. 야, 1차 방어했는데 안 돼. 야, 뚫렸어. 그럼 2차 방어를 하는 거야. 그래서 1차 방어가 어떻게 보면 시간차로 봤을 때 먼저 하는 방어고요. 얘는 특징이 우리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비특이적 방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 선천적, 그럼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말이지. 태어날 때부터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못 들어와! 자, 내 몸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몸 바깥에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볼까? 그렇지, 이게 뭐야? 피부, 그지? 여러분, 있지?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 막 일본의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뭐,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도 아래서도 막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성이 많지, 성. 그 성이 하는 역할이 바로 피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 피부가 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막 적군들이 막 성벽을 타고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해? 막 물을 막 붓고 막 이러잖아. 막 기름을 끓여서 붓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피부에서도 그렇게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 붓는 것들이 있어. 그게 점액이야, 점액. 그지? 그래서 점막에서 점액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내 몸으로 날 아프게 하는 걸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죠? 어디에 이런 게 있냐면, 코, 손 만져보거나, 눈도 어때요? 이렇게 끈적끈적한 눈물이랑 같이, 그지? 그래서 콧물, 눈물, 또 이 기관지에서 나오는 이런 점액들이 바로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는, 지켜주는 것들이죠. 그럼 나쁜 것들이라는 게 뭐니? 자, 내 몸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들. 우리가 이게 만약에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이 무너지면 우리는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란 뜻으로 이제 병원체라고 하고요. 이 병원체의 대표적인 게 바로 바이러스, 또 세균, 이런 게 들어가는 거야. 바이러스, 세균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꽃가루가 들어와도 엄청 괴롭지. 그런 여러 가지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다 묶어서 병원체라고 해. 대표적인 건 세균, 바이러스. 자, 그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몸 안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지만 뚫렸어. 막 부어도 막 뚫렸어. 상처가 나면 안 돼. 상처 속으로 막 세균이 들어오면요, 우리 몸은 비상사태 난리 났어. 여러분 요즘에 유행어 중에 난리 났어 막 그런 게 있던데, 이렇게 몸이 뚫리게 되면 요걸 빨리 잡아먹고 몸에 난리가 났다고 알려주는 세포가 있어요. 이게 바로 비만세포예요. 비만세포. 이 비만세포는 침입한 것들에 대한 그 위험 신호를 몸에다가 알려주고요.
그럼 몸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 물질이 분비되면 혈관이 확장돼요. 왜? 자, 지금 혈관이 확장됐는데 왜 됐을까요? 네,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을 물리치려면 우리 병사가 필요하죠. 그 병사가 바로 백혈구거든. 사실 얘도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근데 백혈구가 필요하니까 백혈구를 많이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많이 불러. 그 다음에 자, 얘는 되게 동그래 보이지만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관 사이에 틈이 생기는데 그 틈으로 얘가 이렇게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삐져나올 수 있어. 우리 이렇게 몸을 자유자재로 막 변형시킬 수 있는 이런 생물 중에 아메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메바 운동이라고 표현해. 자, 아메바 운동. 지금 이렇게 삐집고 나오는 얘네들이 누구야? 백혈구. 여러분, 이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병사야. 병사. 그래서 백혈구들아, 병사들아 모여라 라고 얘가 알려주는 건데, 얘가 이렇게 그 신호물질을 보내는데 이게 바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에요. 히스타민. 그러니까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면 그것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백혈구를 많이 몰리게 하고 이것들이 아메바 운동으로 밖으로 나간 다음 다시 얘를 잡아먹는 거지. 얘를 잡아먹는데 이런 작용을 식균작용이라고 해요. 식균작용. 그럼 여러분 여기에다가 순서를 붙여볼게요. 병원체가 침입했어. 세균, 바이러스 등등의 어떤 화학물질일 수도 있어요. 이게 침입을 하면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고 히스타민 때문에 혈관이 확장돼. 그럼 백혈구들이 이렇게 혈관 밖으로 이동을 하여 식균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피부가 막 부어요, 여러분. 혈관이 막 늘어나니까 이 상처 부위가 이렇게 부으면서 혈액이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빨개지는 거야, 빨개져. 그리고 여기서 막 열도 나고, 아파. 통증도 발생하고, 너무 아파. 우리가 이렇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상처를 통해서 침입해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이러한 광경을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반응을 전부 묶어서 염증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몸을 막아내는 이 과정을 살펴봤을 때 피부나 점막 또 이런 백혈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이야. 그래서 선천적 방어고요. 여기서 비특이적이다, 특이하다, 이런 거지. A 세균이 들어왔을 때랑 B 세균이 들어왔을 때랑 C 바이러스, D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과정을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어떤 애가 들어와도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때문에 붓고 통증이 생기는 것은 다 동일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이는 다르다지 다른 점이 없다. 그래서 비특이적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몸을 지킬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건강한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 피부 건강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염증이 생겼을 때 여기서 열심히 싸우고 있구나 응원해줘야 돼. 응? 근데 이런 건 있어. 히스타민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너무 아파. 이 통증을 이겨내기가 괴롭단 말이야. 그럴 땐 뭐 진통제도 먹지만 여러분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면 이게 좀 이렇게 많이 확장되지 않고 붓기도 덜 하고 하겠죠? 그 대신에 이제 낫는 속도는 어떨 것 같아? 맞아요. 아픈 만큼 빨리 나을 수도 있어. 왜? 열심히 싸우는 거니까. 근데 이게 너무 붓고 아픈 게 괴롭다 그러면 히스타민의 분비를 좀 억제해주는 약을 간혹 쓸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 약을 항히스타민 이렇게 불러. 이렇게. 그럼 막아주는 거야. 좀 덜 분비되게 해서
치료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내가 그 과정을 겪을 때 너무 아픈 것, 그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지. 자, 1차 방어 살펴봤고 이제 2차 방어 살펴볼 건데요. 이 공간이 선생님이 다 표현하기엔 좀 좁아요.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자, 여러분 1차 방어 한번 떠올려봐. 피부, 점막, 염증 반응.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선천적이면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똑같이 반응하는 거니까 비특이적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2차 방어. 2차 방어 살펴볼게요. 2차 방어. 어머. 자, 내가 지키고 싶었지만 뚫렸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지켜야지. 이게 바로 2차 방어야. 그러니까 1차 방어로 지키지만 안타깝게 뚫렸어. 그럼 몸 안에서 또 방어하는 그게 2차 방어인데요. 앞에서 특징으로 언급했던 선천적이다의 얘 반대야. 후천적. 또 떠올려봐. 특이한 점이 없었죠. 그러나 얘는 특별해요. 특이적이다. 그러면 이 말을 좀만 풀이해서 한번 앞의 내용을 예측을 해보자. 자, 몸이 1차 방어벽을 가지고 있지만 몸 안으로 침투가 돼버렸어. 이런 경우에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없어요. 없지만 지금 내가 후천적으로 만드는 거야.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만드는 거야.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 거야? 특별히 다르게 만들 거야. 특별히 다르게. 자, 어떻게 다르게? 야, A가 들어왔어. 그럼 A에 맞게 만들 거야. 알파. 이렇게. B가 들어왔어. 야, 알파가 있잖아. 알파로 B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에 맞도록 특별해야 돼.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A나 B는 병원체인데 우리가 병원체를 다른 말로 이제 항원이라고도 해. 항원. 병원체는 우리 몸에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항원에 대응하도록 만드는 걸 항체라고 하는데 만약 항원 A가 표면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항원 알파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 그럼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 너희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B는 표면 물질이 달라요. 이렇게. 얘랑 다르네. 얘랑 다르네. 그러니까 나는 요걸로 얘를 잡아지지가 않아. 저쪽 부위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다른 모양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좀 항체를 간략하게 그린 거예요. 얘는 그럼 베타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겠지만 베타로 A를 물리칠 수 없고요. 알파로 B를 물리칠 수 없는, 그죠? 우리가 이런 것을 항원과 항체는 딱 들어맞아야 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특이적이다. 특이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항원, 항체, 열쇠, 자물쇠처럼 맞아야 되겠지? 그래서 특이성이다.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보자.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내 몸에 알파가 있네? 내 몸속에 보니까 알파가 있어. 왜 있지? 나는 후천적으로 알파를 만든 거야. 왜 만들었을까요? 몸에 A가 들어온 적이 있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A가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 몸에는 알파가 없어요. 한 번도 항원이 몸 안에 안 들어왔어? 그럼 항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체는 후천적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선생님 비유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춤형. 우리가 맞춤형으로 만드는 거야.
A가 들어와야 A에 맞춰서, B가 들어와야 B에 맞춰서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항체예요. 그래서 2차 방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항체를 만드는지.